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식량과 구호품 부족이 극에 달한 가자 지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봉한 영화죠. 슈퍼맨이 가자 전쟁의 현실을 다뤘다는 주장이 SNS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 기자, 영화 슈퍼맨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논란이 있는 건가요? 김앤코 영화 슈퍼맨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이전 슈퍼맨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다른가요? 네, 주된 내용은요. 악당인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구 멸망까지 불사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또 공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구체적인 스토리 전개나 캐릭터가 가자 지구 실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게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주장입니다. Genuinely the most pro-Palestine I have seen a mainstream film ever be. There was literally an entire sequence that could have been lifted from what we have seen in Gaza. There's a pretty clear parallel to Palestine in there. Specifically, there's a character who's very obviously supposed to be Netanyahu and he's a bad guy. A lot of people are asking if this is like intentional. 방금 화면을 보면 가자 지구를 통째로 옮겨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부터는 영화 내용을 스포일러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구체적인 설정이 가자 전쟁을 연상시키는 듯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가상국가 보라비아가 옆나라 자안푸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보라비아 대통령과 담합한 억만장자 악당 렉스 루터가 수백억 달러어치 무기를 은밀히 지원합니다. 그 대가로 전쟁 뒤엔 자안푸르 땅 절반을 테크노 유토피아로 개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이런 설정들을 놓고 동맹 관계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빗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억만장자 악당 캐릭터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겹친다. 이런 주장도 대두됩니다. 또 자안푸르가 공격당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가자 지구 어린이들과 주민들 상황을 연상시킨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슈퍼맨이 친팔레스타인 영화냐라는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런데 정말 가자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가 맞을까요? 사실 슈퍼맨은 1930년대 유대계 미국인 작가들이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요. 유대계 작가가 만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신작 영화가 친팔레스타인 영화 논란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죠. 논란이 거세지자 제임스 건 감독은 중동 상황, 특히 가자 지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영화 속의 전쟁 장면들도 전적으로 픽션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각본을 썼다면서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 전쟁과는 시기도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Superman, I think there is a lot of meanness happening in our world today. Always looking out for anyone who needs protection,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world, no matter who they ar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a lot of us are thirsty for. 하지만 최근 악화하는 가자 지구 상황과 영화 흥행이 맞물려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요, 감독이 중동 전쟁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담은 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건 맞다고 인정했다라면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온라인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내용도 볼까요? 이스라엘을 악당 국가처럼 다뤘다는 비평이 아랍이나 진보 언론에서 확산하면서 영화 속의 반이스라엘 메시지를 놓고 이스라엘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감독 손을 떠나면 관객의 것이다. 다른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슈퍼맨 영화를 놓고도 가상국가 보라비아 설정을 놓고 러시아나 동구권 국가와 더 설정이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감독이 이민자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다른 행성에서 온 슈퍼맨이야말로 대표적인 이민자라는 거죠. 미국 워싱턴 포스터는 이 내용을 놓고 슈퍼맨을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으로 재해석하고 난민과 이민자 보호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진보 진영의 색채가 짙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미 폭스뉴스는요, 슈퍼맨을 슈퍼워크라고 불렀는데요. 워크, 즉 진보적 가치 추구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단어로 비판하면서 상징적인 영웅 영화가 친이민 주제를 품으면서 미국적인 가치를 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Superman's slogan, quote, truth, fighting for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 He said, truth, justice, and all those good things. He refused to say the American way, and he's playing Superman. 그런데 미국 영화를 놓고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세계에 전파하는 게 영화가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영화 때문에 논란이 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적 가치라는 게 뭐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슈퍼맨은 그야말로 미국적인 영웅 신화를 대변해 온 만큼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잖아요. 가자 전쟁, 또 이민 문제 역시 현실이 어쩌면 영화보다 더 참혹하고 워낙 엄중한 주제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겠죠. 이런 이유에선지 슈퍼맨은 지난 주말 미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 6,490억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 초반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양민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